자, 혼합물의 분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파트 이제 전체적인 물질의 특성 배웠죠? 네. 전체적인 물질의 특성을 이제 배웠으니까 그 물질의 특성 가지고 혼합물을 어떻게 분류할 겁니까?를 배우는데요. 자, 우리가 물질 특성 5개 배웠어요.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혼합물의 분리는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요 3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혼합물의 분리. 자, 혼합물의 분리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3가지의 물질의 특성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을 혼합물의 분리 해놓고 3개를 싹 만드세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방을 이렇게, 이렇게, 방을 3개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첫 번째, 끓는 점 차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용해도 차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방을 3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다 살을 붙이는데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증류만 외우면 돼요. 증류. 끓여 나오는 거.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냥 여기다가 이제 살 붙이기 위해서 예를 한번 적어 볼게요. 증류의 대표적인 예는요, 탁주에서 청주 얻는 거, 청주 얻기, 이게 아마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바닷물. 바닷물엔 염류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얻는 거. 이런 것도 증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 에탄올 수용의 분리 나올 거예요. 이거 좀 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에탄올 수용의 분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원유가 있을 거예요. 원유. 기름. 원유 분류하는 거. 이것도 증류예요. 자, 증류에는 이렇게 4개의 예가 있다라는 거. 그거 알면 되고요. 자, 밀도 차이요. 밀도 차이는 여러분들이 방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방을 하나 이렇게 더 만들어서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자, 액체 상태 혼합물이냐? 액체 상태 혼합물이냐? 아니면 고체 상태 혼합물이냐? 이렇게 해서 방을 하나 만드세요. 시험 출제율은 액체 상태 혼합물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실험 기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별 깔때기. 그래서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기구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하고 스포이드가 있어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스포이트니 아무튼 스포이드 뭔지 알죠? 그래서 분별 깔때기 스포이드 요게 액체 혼합물 분리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고체 혼합물의 분리에 얘는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래된 달걀하고요. 신선한 달걀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좋은 벽시하고요. 쭉정이 분류하는 거. 쭉정이. 그리고 모래하고 스티로폼 분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얘가 나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용해도 차이요. 자, 용해도 차이는요. 어떻게 외우셔야 되느냐면 우선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분류해볼게요. 이렇게 2개로 나누세요. 2개로 나누셔서 온도 차이. 용해도가 즉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고 온도가 낮으면 적게 녹잖아요. 그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용매에 따라 녹는 이동 속도 차이야. 이동 속도 차이. 이렇게 2개로 나눠야 돼요. 온도 차이로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 용매에 따라서 녹는데 더 빨리 녹니 더 천천히 녹니 그 이동 속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온도 차이는 여러분들이 재결정을 외우셔야 되고요. 재결정이 그 온도로 들어가면 되고요. 용매에 따른 이동 속도는 크로마토그래피요. 크로마토그래피 처음 들어볼 거예요. 네, 요게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큰 골격으로 용해도가 3개의 방으로 나눠서 끓는 점, 밀도, 용해도 하시고 끓는 점은 증류 외우시고 그리고 밀도는 고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 나누셔서 고체 혼합물의 예 외우시고 액체 혼합물은 기구 외우시고 그 다음 용해도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리고 용매 이동 속도에 따른 용해도 그 2개를 구분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증류는요, 이런 거예요. 끓여서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먼저 분류됩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면, 자, 체크하실 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돼요.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됩니다. 자, 액체 상태인 경우에만이에요. 액체. 단 조건, 액체 상태. 선생님, 고체는요? 이런 질문 하지 않겠죠? 그죠? 네. 끓는 점이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요. 그 끓는 점은 액체 상태일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탄올 수용액이 나오거든요. 자, 선생님이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을 한번 해볼게요. 가열을 한번 해보면, 자, 이거, 노란색으로 했네. 가열을 해보면, 자, 세로축을 온도라고 잡아볼게요.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자, 가열을 하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수평 구간이 갑자기 하나 생겨요. 그리고 온도 올라가다가 수평 구간이 한 번 더 생겨요. 그럼 또 한 번 증가를 합니다. 수평 곡선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둘. 왜냐면 제가 에탄올 수용액, 숫자가 무슨 수? 물수, 그쵸? 에탄올하고 물을 섞었죠. 몇 개의 혼합 용액이에요? 2개, 그쵸? 그 2개의 혼합 용액을 섞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수평곡선이 2개예요. 그럼 3개를 섞으면 그래요. 3개예요. 4개를 섞으면 4개예요. 그렇죠. 내가 액체 혼합물을 섞은 것만큼 수평 구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에탄올하고 물을 섞었어요. 그러면 자, 아마 오투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에탄올 수액을 제가 가열했어요. 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에탄올하고 물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요. 에탄올이 낮아요. 에탄올에 끓는 점은 약 78도씨고요.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예요. 아까 교재로 에탄올에 끓는 점 78도씨가 맞나? 뭐 확인했더니 이제 맞네요. 에탄올은 78도씨, 그리고 물은 100도씨. 네요. 자, 보세요. 보시면 여기 온도가요. 약 78보다 조금 높은 80도씨예요. 그리고 여기는 100이에요. 100. 그럼 자, 느낌이 오죠? 여기는 누가 끓어 나오는 거예요? 에탄올 아까 78도씨라 했죠? 그래요.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78이 아니고 80입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그럼 제가 그 두 물질을 분리해서 에탄올하고 물을 분리해서 이 그래프상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다 적어봅시다. 자, 여기는요. 에탄올이요. 보이세요? 보이네요. 에탄올이고요. 여기가 물이에요. 물. 그럼 자, 온도가 변하는 구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변하네요. 자, 처음에 둘 다 당연히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여기도 액체 상태였겠죠. 액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정하네. 일정할 때는 당연히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할 거야. 누가?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즉, 에탄올은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지만 물은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그냥 액체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는 물은 끝까지 액체 상태고 에탄올은 액체 플러스 기체 다음에 당연히 무슨 상태? 기체로 다 날아가 버렸어. 이제 없어요. 액체만 이제 남아있는 거죠. 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물만 액체 플러스 기체고요. 여기는 물만 기체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이걸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아까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라고 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 80도씨라는 숫자가 왜 적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즉 80도씨에서 에탄올이 상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즉 액체로 남아있죠. 물이 에탄올의 상태 변화, 즉 기화죠. 기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뭐 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여 원래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특정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원유는 직류탑이 나올 거예요. 직류탑이라고 해서 가열을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탑을 직류탑이라고 부르거든요. 맨 위에가 석유가스고 맨 밑에가 아스팔트예요.
그럼 누가 먼저 분리되냐면 석유가스가 먼저 분리되거든요. 끓는 점이 어때서? 그래요. 낮아서. 끓는 점이 낮아서 먼저 분리되는 거고요. 아스팔트는 제일 끝에 분리됩니다. 그럼 왜요? 끓는 점이 높아서요. 아스팔트가 낮은 게 아니에요. 아스팔트가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고요. 석유가스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겁니다. 라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토 교재 있으시면 보시면 8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뷰테인과 프로페인이라는 기체 상태 혼합물이 나옵니다. 그거 출제율은 잘 높진 않지만 혹여나 자,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이요. 자, 뷰테인은 끓는 점이 몇 도냐면 마이너스 0.5도씨예요. 뷰테인 여기다 적어볼까요? 뷰테인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씨. 프로페인은 아마 42도씨 정도 될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요. 42.1도씨. 42도씨라고 봅시다. 자,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이 어떠한 용기에 기체 상태로 지금 현재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 이 기체 상태로 들어있는 녀석들에게 온도를 조금씩 낮춰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현재 온도가 0도씨예요. 얼음을 준비해서 0도씨예요. 소금을 넣으면서 좀 더 온도를 낮춰줄 건데 0부터 낮아지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뷰테인이 끓는 점에 도달을 했네요. 그럼 뷰테인이 먼저 분리되고 프로페인은 아직 멀었죠.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 얘가 나중에 분리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왜 헷갈리냐면 자, 뷰테인은 보시면요. 자, 음수가 붙었죠. 음수가 붙었을 때 마이너스 0.5가 큰 수예요. 마이너스 42가 큰 수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0.5가 큰 수죠. 얘가 큰 수예요. 그쵸? 아, 요 녀석이 큰 녀석인데 얘가 먼저 분리된다고요. 아까요. 에탄올하고 물 중에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분리됐죠. 액체 상태에서. 선생님이 아까서 액체 상태라고 강조해 준 거예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되거든요. 그런데 기체 상태에서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분리됩니다. 그거 출제는 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있으니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42 온도를 점점점 낮추면 마이너스 0.5가 먼저 도달된다. 그래서 뷰테인이 먼저 끓어나온다. 그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밀도 차이로 가보겠습니다. 밀도 차이는 분별 깔때기 하고 이제 요 녀석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볼게요. 그래서 고체온화물 먼저 갈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자, 고체온화물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액체를 하나를 골라요. 어떤 액체를 하나 골라서 그 액체에다가 고체온화물을 넣습니다. 그럼 그 액체를 기준으로 가라앉으면 밀도가 큰 거, 위로 뜨면 밀도가 작은 거, 그렇게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체크할게. 그 혼합물을 분류하기 위해 액체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점, 그걸 외우시면 됩니다. 오래된 달걀하고 신선한 달걀 분리하고 싶어. 그런데 물 가지고는 절대로 분리가 안 돼요. 왜요? 물보다 얘네들의 밀도가 훨씬 커서 둘 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럼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소금을 넣거든요. 첫 번째 주의할 점. 두 혼합물 밀도의 어떤 상태냐면 중간 상태예요. 중간. 즉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 오래된 달걀보다 밀도가 커지고 그 소금물이 신선한 달걀보다는 작아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물을 넣으면 둘 다 가라앉는다고 했어. 근데 여기다가 소금물을 넣잖아요.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위로 뜨고요. O라고 적을게요. 신선한 달걀은 아래로 가라앉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밀도가 크구나, 신선하구나, 얘는 밀도가 작구나, 오래됐구나. 그래서 밀도 차이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 소금물은 반드시 밀도의 중간 상태여야 된다. 중간이어야 된다는 거. 얘네들보다 더 크거나 얘네들보다 더 작으면 안 되고 딱 중간이어야 된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그 고체혼합물을 녹여서는 안 되겠죠. 그죠? 고체혼합물을 녹여서는 안 된다. 용해서는 안 된다. 고체혼합물을 용해
분해시키지면 안 된다라는 거, 요 두 가지의 주의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벽시 쭉정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쭉정이는 껍질만 있는 거야. 알곡이 없는 거죠. 그럼 밀도가 작겠죠. 위로 뜨겠죠. 좋은 벽시는 차 있으니까 가라앉겠죠. 그쵸? 그리고 모래 스티로폼도 위로 뜨고 모래 가라앉고. 그쵸? 그래요. 그렇게 액체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 액체를 선택할 때 이러한 주의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좀 정리 밑에다가 좀 해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분별 깔때기. 자, 분별 깔때기. 자, 분별 깔때기는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핀치콕이 이렇게 있고 비커가 이렇게 밑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간장하고 참기름을 여기다가 제가 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간장이 위에 있고 참기름이 간장이 밑에 있고 참기름이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둘이 섞이지 않은 녀석이어야 이 액체에 주의할 점은 섞이지 않고 밀도차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간장이 밑에 있고 참기름이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핀치콕을 풀어요. 그럼 뭐부터 나오는 거야? 또르르 간장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분별 깔때기는 밀도가 큰 친구를 먼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스포이드는 비커가 이렇게 있어요. 비커가 있고 그 밑에 간장이 있고요. 그 위에 참기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스포이드를 뽑아낼 거예요. 그럼 뭐부터 뽑아내요? 참기름부터 뽑아내죠. 그쵸? 그럼 밀도가 어떤 거? 그래요. 밀도가 작은 게 먼저 분리됩니다. 뭐는? 스포이드는 이런데 분별 깔때기는 밀도가 큰 친구가 먼저 분리된다는 거.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 마지막 용해도요. 자, 용해도는요. 용해도 차이는 재결정인데요. 재결정 어렵지 않아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두 물질을 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조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커야 된다고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커.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가 나오냐면 붕산하고요. 붕산과 염화나트륨이 나와요. 소금. 붕산과 염화나트륨이 나오거든요. 자, 붕산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커요. 붕산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많은데 온도에 따라서 큰데 염화나트륨은 별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온도예요. 시간인데 염화나트륨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요래. 이게 염화나트륨이에요. 근데 붕산은 갑자기 슝 이렇게. 그러면 그 온도의 차이만큼 붕산이 많이 석출되고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거의 되지 않는 그 차이를 이용한 얘가 재결정입니다. 그래서 재결정은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자, 아이고 잘못 썼네요. 미안. 여기가 시간이 아니라 온도였지요. 온도. 여기가 온도고요. 여기가 용해도겠죠. 용해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이렇게 두 개 큰 건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래프가 막 나와요. A, B, C, D, E 해가지고 다음은 재결정 방법으로 하기 적합한 두 혼합물을 고르세요. 그러면 하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녀석을 하나를 고르시고요. 또 하나는 기울기가 거의 없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다시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용해도입니다. 그쵸? 용해도일 때 그래프 차이 기울기가 큰 녀석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친구고요. 기울기가 낮은 녀석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녀석입니다. 재결정은 기울기 큰 녀석과 기울기 작은 녀석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재결정하기 좋은 물질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기울기 크고 기울기 작은 거 두 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크로마토그래피 도핑 테스트 들어봤죠? 그쵸? 그래요. 사용 방법이 상당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성 사인펜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수성 사인펜을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자, 거름종이에다가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색깔의 수성 사인펜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커에다가 어떤 특정 용매에 담글 건데 수성 사인펜은 뭐에 녹는 사인펜이에요? 그래, 물에 녹는 사인펜이죠. 그럼 반드시 이 용매는 뭘 선택한다? 물을 선택해야 돼. 기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유성 사인펜을 찍고 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녹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성 사인펜일 때는 기름을 선택을 하시고 수성 사인펜일 때는 용매를 물을 선택을 하시는데 내가 찍은 점에 잠기지 않게끔만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물을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혼합된 녀석들이 여러 가지 올라가면서 층을 만듭니다. A, B, C 이렇게 층을 만듭니다. 만약에 선이 3개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얘는 물질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거야? 제일 먼저 위쪽에 있는 애가 속도가 빠른 거고 제일 밑에 있는 애가 밑에 있는 물질이 속도가 제일 느린 거예요. 그래서 자, 수성 사인펜이 물이라는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에 따라서 C가 제일 속도가 빠른 거고 A가 제일 속도가 느린 걸로 그 속도 차이로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분류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실험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다는 거, 비용도 들어가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빠른 시간에 측정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 그럼 자, 이런 거야. 여기 있는데 띠가 이렇게 하나 있어. 얘는 띠가 3개 있는데 얘는 띠가 A라는 거 하나 있네요. 그럼 얘는 순물질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얘는 3가지가 다 들어있네요. 그럼 이 친구는 혼합물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혼합물의 분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